얼마 전 6월에 결혼식에 다녀왔다. 5월과 6월엔 결혼식이 많으니까. 결혼식을 하기에는 5월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차선을 선택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 5월이 가장 좋으니까 그때 많이 결혼하긴 한다. 그렇다고 6월에 하면 안 될 건 뭔가 이런 식이다. 내가 다녀온 6월의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웨딩홀에서 열렸다. 결혼식에는 언제나 그렇듯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고 얼른 들어가려는데 멀리서부터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줄이 보였다. 하필이면 내가 들어가는 정문을 딱 맞고 늘어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줄이 끝나는 부분을 찾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또 어느 맛집인가 보다 하는데 늘어선 줄의 구성원이 특별했다. 강남 한복판이었으니까 물론 젊은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어머님이나 아버님 정도로 보이는 분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서 있었다. 워낙 빽빽이 늘어서 있어서 중간을 가르지 못하고 결국 시저점까지 도달해보니 놀랍게도 거기엔 겨우 GS25라고 쓰여있는 게 아닌가. 그럼 지금 이 수십 명의 사람이 겨우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이 줄을 선 것인데 대체 왜?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면서 일단 나는 결혼식장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유명한 맛집도 인스타 감성 샘솟는 카페도 아닌 고작 편의점에 그렇게나 줄을 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바로 서울시가 얼마 전부터 시행한 가정행복 도시락 밀키트 할인 지원 정책 때문이다. 초기에는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 밀키트 할인 지원이란 이름으로 시행되었다가 인기에 힘입어 이름도 바꾸고 대상자도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 인기를 나는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뿐이다. 주말 아침부터 편의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까. 나처럼 편의점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정책의 내용을 모를 것이기에 간단히 소개해본다. 가정행복 도시락 밀키트 할인 지원 정책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도시락 등의 식품에 일정 금액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심지어 3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구매 금액의 20%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이라 인기가 많을 수밖에. 특히 올해 상반기 피부에 와닿는 물가 상승에도 변하지 않은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 편의점 상품에 할인까지 적용되니 저 정책 하에선 과장이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한 끼 식사 가격으로 세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독자들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할인은 할인인데 왜 줄까지 서는 거지? 그건 간단하다. 편의점의 도시락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정 시간에만 물건이 들어오며 도시락 브랜드마다 양이 많다든지 반찬이 맛있다든지 다른 편의점 음식과 세트로 잘 어울린다든지 하는 특징이 다르기에 원하는 도시락을 얻기 위해선 특정 시간에 빠르게 방문해야 한다. 물론 나는 저 정책에 해당하지 않아서 줄을 서본 적은 없다. 다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라도 편의점에서 밥을 먹는 무리가 늘어나고 있는 바람직한 흐름에 내심 반가웠다. 위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편의점과 아주 가까운 일상을 살고 있다. 현재 10년째 자취 중이며 그 오랜 세월 집에서 거의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 특히 이번에 살고 있는 방에선 3년째 단 한 번도 가스밸브를 열어본 적이 없다. 아니 잠가본 적이 없는 건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만큼 나는 요리와 관련이 없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지 않고 10년을 살면서 하루 3끼를 해결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보았고 결국 지금은 편의점과 아침에는 굿모닝 인사를, 밤에는 굿이브닝 인사를 하고 있다. 전혀 짧지 않은 세월의 고민 끝에 편돌이가 된 만큼 식사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편의점이 가진 강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편의점 음식하면 오해와 편견이 있거나 아직 이 강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글을 통해 내 친구 편의점을 변호해보고자 한다. 뭐니뭐니 해도 편의점의 강점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편리함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마트와 편의점의 차이는 걸어서 가느냐 차를 타고 가느냐에 있다고. 편세권 혹은 슬세권이라는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편의점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하루 24시간 열려있는 곳이다. 요즘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소위 9to6로 고정되는 직종이 상당히 적어졌다. 나도 마찬가지인데 새벽녘에 퇴근하거나 새벽녘에 출근하는 날들이 많았고 이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 늘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편의점뿐이었다. 집 앞에 자주 가는 식당이라면 어느새 종업원과 아른 체를 하게 되고 더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작은 인사라도 건네야 할 때가 있는데 일에 지쳐서 퇴근하는 날 밤에는 이런 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편의점은 대체로 알바생이 관리를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방문해도 아른 체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너무 피곤한 날에는 이어폰을 끼고 들어가 들리듯 말듯 인사를 하고 알바생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계산만 하고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편의점의 간편함을 강화해주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물건만 빠르게 고르고 계산하고 나오는 동안
편의점에선 사람과 교류할 일이 없으니까. 쉬는 날에도 마찬가지다. 아침을 꼭 아침에 먹고 점심을 꼭 점심에 먹으란 법이 어디 있는가. 느지막이 일어나서 3, 4시가 넘은 시간, 오늘의 첫 끼를 먹고 싶을 때,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서 배달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하나를 안아 들고 오는 기분이란. 내 생각에 이 정도로도 편의점과 친구하기에는 충분하다. 이제 편의점 러버가 될 차례다. 편의점의 두 번째 특징, 바로 가격이다. 생각보다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들의 가격은 비싸지 않다. 편의점 브랜드에서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소매점에서 구매 후 다시 판매하는 형태의 상품만 피하면 된다. 예를 들면 생필품이나 전자제품 등이다. 그 외에 편의점의 상징인 도시락을 예로 들자면 대체로 4,000원과 5,0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당연히 그보다 비싼 7,000원이나 때로는 무려 9,000원짜리 도시락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사치품이라 감히 사지 못한다. 행사 할인 태그가 붙어있거나 특별한 날에나 감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배달업계의 보쌈, 초밥과 같은 것이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략 한 끼에 5,000원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다가 편의점은 각종 할인이 더해진다. 할인 행사를 할 때도 있고 통신사 할인이 상시로 10%씩 적용된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자취생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반찬과 함께 하루 식사 전부를 10,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거의 4년이 넘도록 편의점 도시락을 꾸준히 먹고 있으므로 팬데믹 시기에도, 그리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편의점 도시락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체감을 안 할 수가 없는, 특히나 먹거리에서 물가 상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편의점 도시락은 여전히 가격들을 유지하고 있다. 편의점의 편리함과 가격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은 이제 편의점 러버가 될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살펴보면 된다. 편의점 음식은 과연 건강할까? 나 또한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왔다. 이 질문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먼저 데이터에 기반하여 살펴보자.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지에 실린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편의점 도시락 70개를 조사한 결과 나트륨 함량은 평균 1300mg으로 하루 권장량 2000mg의 60%가 넘는다. 또한 포화지방은 평균 10g 선으로 하루 권장량의 70% 정도에 해당한다. 도시락 하나에 이 정도라는 이야기다. 하루에 3끼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면 적어도 특정 성분의 경우 하루 권장량의 2배를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알다시피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과다하면 각종 식이 관련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매일매일의 모든 식사를 대체하는 것은 영양상 좋지 못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지 않은 식습관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배달 음식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국물이 있는 음식들은 특히 나트륨이 높다. 짬뽕은 4000mg, 상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적은 순댓국도 1600mg에 달한다. 이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한국인의 식단에서 피하기 힘든 나트륨 섭취량을 제외하고 칼로리에 대해 살펴보자면 편의점 도시락은 평균 70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성인 남자의 한 끼 권장 섭취량에 얼추 맞아떨어지므로 적어도 체중 유지에는 편의점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글을 쓰는 나는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운동선수 수준의 인바디 검사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편의점 음식하면 생기는 오해가 있으니 바로 몸에 좋지 않은 성분, 예를 들면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 후 약간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인 음식들을 보고 있자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이 식품들은 어떻게 상하지 않을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편의점 식품의 방부 처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제작 후 유통,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편의점 음식은 길어야 5일 정도의 유통기한을 고려하고 만들어진다. 이 정도 시간은 냉장 보관으로 얼마든지 부패를 막을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하여 편의점 식품의 종류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해산물이나 과일, 유제품처럼 쉽사리 부패가 되는 것은 취급이 어렵다. 이 또한 편의점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소가 된다. 섭취할 수 있는 식품군이 한정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고 본다. 어쩔 수 없다. 진정한 친구라면 때로는 쓴소리도 필요한 법이니까. 내 친구 편의점은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지갑을 보호해주지만 내 몸을 보호하는 데엔 그다지 유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 정도면 집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떳떳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원재료를 사서 집에서 조리해서 먹는, 영양 균형도 맞으면서 맛도 있는 집밥이라는 환상적 대안이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밥은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결국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즉석식품, 배달음식, 밀키트, 신선식품 배송 등
다양한 대안 중에서도 편의점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마치 6월의 결혼식 같은 것이다. 결혼식은 가정의 달이라는 5월에 다른 행사들과 함께 치르면 좋다. 봄의 끝물에 아직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꽃도 가장 많이 피는 5월의 한복판에 결혼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5월에는 돈도 많이 들고 사람들이 많아서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눈을 조금 돌려 6월에 결혼식을 잡으면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사람도 그다지 몰리지 않아 날짜를 비교적 편하게 고를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생각이 든다. 왜 굳이 5월이어야 했던 걸까? 6월 초에 하면 되네.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과 집에서 먹는 환상적인 집밥이 최고겠지만 5월을 보내고 6월에 나 혼자 있을 땐 집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다. 영양상 약간 문제가 있지만 방울토마토 같은 슈퍼푸드를 따로 구매한다든지 비타민을 섭취한다든지 간편함의 정도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도 얼마든지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앞으로도 나는 편의점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것 같다. 조금 부족해도 결국 편의점은 내 친구니까.